네,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이죠. 연합뉴스 사진부 황광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현장 나가 계시느라 바쁘셨죠? 네, 바빴는데요. 오랜만에 현장에서 일하니까 좋았습니다. 저는.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클릭 베스트 컷,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봅니다. 네, 축제 현장인 것 같은데 이 거대한 조형물은 뭔가요? 네, 여기는 이태리의 비아레조라는 도시인데요. 네. 비아레조에서 열리고 있는 카니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오바마 같죠? 닮았어요. 오바마, 네.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죠. 푸틴. 네. 이 소위 말해서 이 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을 상징한 더 빅홀드라는 상인데 네. 여기 보면은 선풍기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뒤에서 바람을 불어서 연기 같은 것도 나고 있는데 추워서 그런지 입술도 파랗네요. 네, 이제 예전에 미소 양국 간에 그 냉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풍자한 이 대형 이 퍼레이드의 모형인데 네. 이 비아레조 퍼레이드가요 1873년에 시작이 됐고 되게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카니발이고 그리고 1925년부터 이런 이 모형을 만들어서 퍼레이드를 시작을 했는데 비아레조 그 카니발의 이 상징은 정치권에 대한 풍자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매년 이태리 정치나 유럽 정치나 전 세계 정치를 풍자하는 이런 대형 모형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네요. 해외 정치인들도 피해갈 수 없군요.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비아레조 축제, 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만 명이 관람을 하러 온다는데요. 사실 이게 큰 도시는 아닌데 네. 보면은 이걸 보게 100만 명 보시면 뭐 입추의 여지가 없죠. 그러네요. 이렇게 상당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올해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러 온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축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악, 축제가 150년 가까운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친 차미네이터 네. 차두리 선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최고의 스타는 손흥민이었는데 네. 손흥민이 있기까지 아시안컵에서 차두리가 서포트한 게 정말 큰 거였죠. 차두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데 네. 사실 그동안 아버지만큼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이제 아시안컵에 가면서 차두리가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대표 선수로. 그래서 나는 나라에 봉사하고 나의 마지막에서 간다 그랬는데 정말 말을 했던 것 같이 네. 열심히 뛰고 열심히 국가대표로서 보여주고 큰 역할에서 보여주고 왔습니다. 네. 70m 폭풍 드리블 대단했잖아요. 정말 표정도 좋은데요. 네. 트위터에 나의 마지막 축구 여정은 끝이 났다. 이렇게 소감을 남겼더라고요. 정말 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차두리가 2001년도에 그 2002년이네요. 대표에 발탁이 됐고 네. 기간은 긴데 중간에 부침도 심했어요. 2006년도에는 이제 대표 선수의 월드컵에 선발되지 못했고 2014년도에 선발되지 못했거든요. 마음고생도 좀 했겠네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혼도 했었고 네. 해서 마음고생 심했는데 여하튼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표 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차두리 선수 스스로 나는 행복한 축구 선수라고 했던데 덕분에 황 기자도 그렇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차두리 선수 태극마크를 반납한 후에 소속팀인 FC 서울에서의 활약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이거 유니폼 입은 거 맞죠?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유니폼이죠. 승무원 유니폼. 그 땅콩 회항 직후에 이제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서 병가를 냈는데 50여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날 복귀를 해가지고 근무를 마치고 김해공항에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이거든요. 표정은 여전히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뭐 표정이 밝지는 않겠죠. 사실 이날 이
박창진 사무장의 스케줄이 네.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에 갔다가 일본 나고야를 갔다가 다시 부산에 복귀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네요.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날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뭐 이런 스케줄 가지고 한간에서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뭐 대한항공에서는 아니다. 이거 다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배정된 거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 있을 것 같군요. 지난 2일에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네, 사실 박창진 사무장이 특정 언론을 빼놓고는 네. 그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드러나는 거라 많은 기자들이 그 서울 서부지법에 대기를 했는데 박창진 사무장은 이제 그 증인 보호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못 보신 건가요? 네, 못 보고 나오는 걸 살짝 찍은 정도밖에 없는데 그 박창진 사무장이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사실은 조현아 부사장과는 그 사건이 최초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하네, 목격한 사람들이. 네, 증언을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계속 울먹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그 조양호 회장이나 네. 조 전 부사장한테 정식으로 사과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거 봐서는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이번 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죠. 네. 이 두 사람이 네. 당선이 이른바 됐습니다. 수첩에 적혔던 네. KY 라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예, 여당을 이제 장악이라고 좀 그렇지만 여당을 이끌게 됐는데 사실 이 김무성 대표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조 친박에서 탈박, 결국엔 뭐 독박, 탈박, 결국엔 멀박,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이 당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많은 표를 이기면서, 네. 그 해수부 장관을 했던 이주영 의원을 손쉽게 누르고 이 원내대표가 됐죠. 네. 당초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좀 깼던 것 같습니다. 박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후보에게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비박계가 됐잖아요.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청와대 일단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이 상당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정책위 위장된 원유철 의원도 사실은 친박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걸려있는 정책이 증세 여부잖아요. 네. 그 증세 여부를 논의할 때 과연 나라에서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원하는 거를 들어줄지는 미지수죠. 상당히 당청 간에 강한 텐션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당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복지 그리고 증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 같은데 네. 지붕 어딨나요? 지붕이 없네요. 사실 저 이 사진 보고 나서 네. 테러가 옛날에 테러 있었잖아요. 런던에. 그러니까요. 났나 했더니 어떻게 테러는 된 거죠? 아니고요. 네. 단순한 이제 교통사고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여기 보면 뭐 나딘 서비스 운행 안 해요 써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게 런던의 구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이 웨스트엔드라고 그 뮤지컬 많이 하는 동네인데 네. 웨스트엔드에 있는 한 길인데 이 길에서 2층 버스가 가다가 여기 뒤에 보시면 나무가 있잖아요. 네. 나무에 부딪혔다고 해요. 나무에 부딪힌 걸로 여기 2층이 다 뜯겨 나간 네, 거예요? 뭐 상황은 어떨지 모르는데
뭐 가속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런던 도심이 되게 복잡하고 길이 좁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가면서 부딪혀가지고 이게 쇠가 아니고 강화 섬유로 돼 있다는데 그게 다 깨지면서 이 2층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보면은 여기 앞에 관광객들 많이 타잖아요. 네, 저도 런던 가서 몇 번 타봤는데 네. 앞에 타면 정말 우리나라 별로 없는 버스기 때문에 보고 신기하고 관광객들이 늘 보는데 다행히도 위에 많은 사람이 안 타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깨졌지만은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 런던을 상징하는 빨간색 2층 버스 무려 173년 전인 1842년에 말이 끄는 소규모의 2층 버스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고요. 1923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동력을 이용한 2층 버스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운행됐다고 하네요. 이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사진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좀 격앙된 표정이에요. 네, 뭐 보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IS가 정말 참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뭐 어찌됐든 그들의 주장이 어찌됐든 간에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 있는 사람 요르단의 공군 조종사인 마즈중이입니다. 이 마즈중이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서방 동맹국하고 이제 요르단 군이 같이 IS를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다가 기체 이상으로 시리아에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IS에 납치가 돼 있었는데 IS가 마즈중이하고 알리샤위를 이제 맞바꾸자 해가지고 협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IS가 그걸 이용만 하고 깨트려 버려서 그 마즈중이는 좀 참혹하게 그 살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마즈중이의 이제 그 친지들이 마즈중이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도 잠깐 봤지만 차마 눈 뜨고는 보기 힘든 장면을 올렸더라고요. 네. IS의 이런 잔혹한 처형에 요르단 정부도 보복 처형을 했다고요. 네. 그 교환을 요구했던 그 여성 폭탄 테러범을 이제 결국에는 그 교수형을 시켰죠. 9년 동안 복역을 시키다가 교수형시키고 더불어서 알카에다의 간부였던 한 사람을 또 교수형을 시켰는데 사실은 요르단이 바로 시리아 옆에 있잖아요. 그 IS가 그 세력을 키우면은 요르단은 국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이제 요르단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지상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우려가 되네요. 피해는 피로 또 대응하는 모양새라서 어느 극단까지 치달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도 이런 IS의 잔혹함과 야만성에 경악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슬람 국가가 영상을 공개하자 야만적 폭거라고 지적하면서 한 목소리도 규탄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와, 이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거 영화 아니죠? 실제 상황이잖아요. 네, 대만 실제 항공기가 추락했죠? 대만 항공기가 여기가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찍었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차에 요즘에 다들 가지고 계신 블랙박스 화면이거든요. 그 영상인가요? 네, 이제 블랙박스도 화면이고 여기 차가 가고 있고 도로에 가고 있는데 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비행기예요. 이 푸싱 항공이라는 항공사에서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펠러가 있죠. 그러니까 제트 비행기가 아니고 터보 프로펠러라고 옛날에 이제 왕복 엔진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엔진 이상이 와가지고 조종사가 이제 메이데이라 그러죠. 긴급 콜을 하고 엔진이 꺼졌다고 한 다음에 없어졌는데 레이더상에 이게 이제 이 고가도로와 부딪히면서 이 옆에 있는 800m 던 하천에 추락을 한 사고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뒷차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 같은데 여기 이 차 있거든요. 비행기에 부딪힌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택시라고 하는데요. 택시가 가다가 정말 부딪혔는데 이게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지만 사진을 봤는데 앞에 엔진룸이 다 무너지고 거의 유리가 다 차가 찌그러질 만큼 찌그러졌는데 다행히도 이 택시 운전사는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사고 항공기 기장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기 주택가고 보면은 타이페이도 되게 복잡한, 서울만큼 복잡한 도시인데 저도 보고 나서 애초에 처음 보도 보고 나서 불이 났겠구나 싶었는데 거기 하천에 되게 조그만 하천에 빠졌다고 보면은 끝까지 안전을 위해서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망자가 있어서 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사고 직후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가족 위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춘대길. 네. 봄이 왔군요. 이거 황 기자가 찍은 사진이죠? 네, 이거 제가 취재한 사진인데요. 네.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입춘대길 건양당역 입춘을 맞이해서 쓰는 이제 입춘첩 또 입춘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붙이는 행사를 남산꽃 한옥마을에서 4일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4일날 12시 58분에 붙이는 장면이에요. 올해 입춘시가 그 시간이라서 나와서 한복을 입고 붙이는 장면이거든요. 네, 입춘대길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 뜻 좀 설명해 주세요. 입춘대길 다 아실 텐데 그쵸? 돌아오는 봄에 큰 복이 있고 건강하고 늘 경사로운 일만 있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 다 아파트 살아서 네. 이거 붙이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할 때 보니까 이거 보러 온 주변의 직장인들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붙이진 못하지만 예. 보면서 봄의 기운을 좀 봄의 기운을 느끼시는 느끼고 보면서 봄이 왔구나 점심 먹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새봄 새로운 마음으로 붙이지는 못하지만 네. 좀 나가셔서 복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한 네. 기자도 봄의 기운을 많이 받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입춘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춘시에 맞춰서 붙여야 더욱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입춘시는 4일 낮 12시 58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입춘도 이제 네. 지났는데 여기 지금 모내기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네. 좀 춥긴 한데 어떻게 모내기를 하네요? 그러게요. 모내기 하고 있죠. 이거 네. 분명히 이번 주 사진이고 4일날 입춘날 사진인데 여기는 이천시 호범면의 한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를 심고 있는데 이천이 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이천에 있는 농협이 이 모내기 행사, 전국 첫 모내기 행사를 늘 열고 있거든요. 그 행사에서 참가한 분들이 모를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표정도 다 밝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요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동네예요. 네.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종합 소각장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늘 20도를 유지해서 벼를 자라게 한다는데 여기서 자란 벼가 한 6월 중순께면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빨리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늘 이렇게 사실 요즘 경쟁적으로 좀 모내기 하거든요. 근데 보통 밑에 지방이 하는데 이천은 좀 중부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 무리를 한다 싶은데 늘 보면은 6월이나 7월 초순에 수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재배된 벼는 어떤 맛일지, 네. 밥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봄의 길목이라는 입춘날에 이뤄진 이 모내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부디 잘 자라서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저희가 봄 기운을 네. 물씬 느끼고 네. 왔는데 이거 눈사람 만드는 건데 이거 이번 주 사진 맞나요? 네. 늘 보면은 대한민국 작은 것 같은데 참 크거든요. 네. 그래서 5일인데요. 5일날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긴 또 눈이 왔군요. 네. 사실 제가 꼬마가 있는데 네. 꼬마가 눈사람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해 서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눈사람 못 만들었는데 이 눈사람 이렇게 크게 만들 만큼 눈이 정말 많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더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는데 네. 보면은 사실 그간 영동지방 아니면 강원도에 눈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겨울가뭄 아니면 봄에 농사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보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큰 피해 없이 눈이 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반가운 눈이었겠네요. 네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자, 오늘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지난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새 봄이 오는 만큼 다음 주에는 좀 더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